13.1%의 노조원이 나라 경제 쥐고 흔든다. 이 말이 여러분 사실일까요? 여러분 이 지표를 먼저 한번 보시죠. 전국 노동조합 조합원 수 추입니다. 2022년 기준입니다. 272만 2천 명이에요. 이게 전체 근로자 중에 13.1% 수준입니다. 13.1%밖에 안 돼요. 예상했던 것보다 노조 조직률이 굉장히 떨어지죠. 2009년에 10.1%였거든요. 이것이 말입니다. 2019년에 12.3% 그리고 2020년 그 어려운 시기에 14.2% 올라갔거든요. 2021년에도 14.2%였습니다. 이 문재인 정부 때거든요. 노조 중심의 정책을 워낙 기울어지게 쓰다 보니까 노조 가입이 굉장히 늘었던 겁니다. 장난이 아니게 늘었잖아요. 그것이 말입니다. 2021년에는 13.1%로 떨어지기는 했습니다. 물론 이게 떨어진 게 신규 노조원 가입이 떨어져서 떨어진 것은 아니고요. 정부가 유령 노조에 대해서 조사를 철저히 했고요. 실제로 노조원도 부풀려진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을 조사를 했더니 실질적으로 1년 사이에 21만 1,000명이 줄어들었습니다. 7.2%. 일반적으로 여러분 노조는요. 조합원이 많다고 이게 계속 부풀립니다. 그래야지 정부가 주는 혜택에서도 유리하고요. 그래야지 더 힘이 있어 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조합원들이 진짜 많다 그렇게 부풀려서 신고하기도 합니다. 사실 272만 2천 명이라는 것도 저는 더 부풀려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정부가 예를 들어서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에 노조원의 명부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에서 신고를 하면 그 내용을 토대로 만드는 겁니다. 그 내용을 토대로.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죠. 실질적으로는 부풀렸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부풀렸을 가능성도.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게 이제는요. 투명화돼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정부가 노조원 명단을 가지고 탄압하기 위해서 만든다. 이런 구조가 있을 때 그게 통용이 되는 이야기였는데 요즘같이 말입니다. 정부가 노조원에 어떤 몇 명 있는지 확인하는 것까지도 안 된다는 것은 저는 어쩌면 정부가 돈을 주잖아요. 정부가 돈을 주는데 저는 그 방법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정부가 주는 돈은 여러분이나 제가 낸 돈이에요. 세금이란 말입니다. 세금을 주는데 정확한 수를 확인도 안 하고 뭉뚱거려서 준다고요? 노조 지원금이라는 걸 주잖아요. 저는 이런 게 그렇게 나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272만 2천 명이라는 것도 이게 정확한 수는 분명히 아닐 겁니다. 그렇지만 많이 줄었다는 것. 272만 2천 명은 1년 사이에 21만 1,000명이 줄었다는 것.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면요. 진실에 조금 더 접근해 간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2019년부터 보면요. 지금 노조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이게 5년세라고 되어 있는데 5년세가 아니고 15년세겠죠. 그죠? 15년세. 지금 보시는 것처럼 108만 2천 명이 늘었고요. 2009년부터 시작을 해보면 20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13년세네. 13년세. 그죠? 13년세 66%가 늘었고요. 108만 2천 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272만 2천 명이 된 거죠. 문제는 여러분 이 13% 근로자 중에 13%가 사실상 대한민국 경제를 쥐고 흔듭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파업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2017년에 1조 3,100억 원이었습니다. 2021년에는 4조 4,100억 원이었고요. 그리고 2022년 10조 400억 원이었거든요. 작년에는 좀 떨어졌겠죠. 작년에는 뭐 파업이라는 파업이 이렇게까지 크게 나지 않았었으니까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이게 파업이 심심치 않게 터진다는 겁니다. 아마 총선 이후에 윤석열 정부가 노동개혁을 할라 치면 반발하겠죠. 그러면서 또 파업을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파업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10조가 넘어간다면 경제가 휘청휘청 돼요. 10조인데요.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공장이 돌아가야 수출을 할 수 있는데 공장이 돌아가야 소비하는 제품을 만들 수 있는데 이게 파업을 하면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그게 결국은 경제를 저는 쥐고 흔든다. 그렇게 제가 해석을 한 겁니다. 야, 그런데 예상보다 굉장히 적죠. 근로자 13%가 지금 마치 노동계의 대변을 하는 것처럼 으쌰 50%도 안 되는 그런 수가 날뛴다는 것을 보면 저는 진짜 우리나라가 좀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제대로 된 그런 나라가 됐으면 진짜 좋겠다는 생각 저는 진짜 많이 하거든요. 사실 말입니다. 경제적 손실이 이 정도죠. 파업으로 인한 근로자 손실 일수는요. 가히 세계 최고입니다. 일본의 0.11 여기에 비하면 대한민국 35.21 2013년에서 2022년까지 인건근로자 100명당 근로손실 일수예요. 일본에 비하면 352배입니다. 장난 아니죠? 영국은 13. 지금 4일이고요. 독일은 9.1일이고요. 미국은 8.6일입니다. 대한민국만 유독 굉장히 높죠. 이렇게 높으니까 외투 기업들이 대한민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노조가 워낙 강하니까 이게 대한민국은 노동에 대한 유연성도 약하고 한번 고용하면 해고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이런 나라에 누가 투자를 하겠느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저는 제발 노사가 저는 상생하는 구조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처럼 말입니다. 이 상급노조 중심으로 뭐 한국노총이니 민주노총이 하는 상급노조 중심으로 계속해서 우리나라가 간다면요. 저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미래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저는요. 노동개혁을 할 때 핵심이 주 52시간제를 개혁하는 건 당연하고요. 그보다 더 핵심은요. 지금처럼 산별 노조 중심이 아니라 기업별 노조 중심으로 바꿔야 됩니다. 이게 그래야지만이 기업에서 근로자와 경영자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고리를 저는 많이 찾아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처럼 말입니다. 서로 상극인 척 그렇게 지내는 것은요. 저는 결국 말입니다. 나라가 어려워질 때 경제도 어려워진다. 저는 그런 등식이 성립이 된다고 봅니다. 제발 저는 정신 바짝 차려서요. 노사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치 말고요. 또 대한 국민들을 위해서 그거는 근로자를 위하는 거니까 근로자를 위해서 저는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무작정 말입니다. 서로 싸우고 대결 중심의 노사 구조가 앞으로도 계속된다면요. 대한민국의 미래는 더더욱 참혹해질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의 어떤 이 작은 나라가 세계에 13위 무역대국이 된다는 것 저는 이런 게 굉장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협력하지 못하면 이것도 이제 그렇게 오래 남지 않았다. 그 말씀 제가 꼭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예, 나라가 편안하려면 편안한 그런 조직이 되고 구조가 돼야 되는데 그런 구조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